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과거 2008년 총선에 있었던 친박연대 모델, 뭐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연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 호남에서의 민주당 공천 갈등 여파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 갤럽 조사인데요. 전주 대비 14%포인트가 떨어진 53%로 나타났고요.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도 일주일 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2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호남 내부에서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과연 기반이 될지, 아니면 이 공천 잡음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해소를 되고 새로운 인물 수혈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장담하고 있듯이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불길에 옮겨갈지, 장현주 부위원장 어떻게 봐요? 당연히 호남에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갤럽 조사였던 건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14포인트가 떨어지고 나서 지지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무당층의 응답이 16%포인트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수치상으로 단순히 분석해 본다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제 무당층으로 가는 모습이죠.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게는 정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지금 좀 나름대로 시끄럽고 공천 과정에서의 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무당층으로 옮겨가셨다는 건 민주당에게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앞으로 하기 나름인 거고, 당연히 이 공천의 과정들이 또 신속하게 혁신의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또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라는 그래도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도부에게 남은 숙제들 어떻게 단합하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상처들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공천 대진표나 명단이 확정되고 단합의 시간으로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의 이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세웠던 게 운동권 청산론이었는데,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사실상 이번에 공천이 안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번 총선에서의 큰 전선 확대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략은 있습니다. 네, 자, 권오현 부위원장한테는 앞서 우리 장현주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아울러 서른, 홍영표 등 이런 분들이 무소속 친박연대처럼 민주연대로 갈 가능성, 또 이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 장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호남 그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게 지금 26%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호남 지지 정당은 민주당이 뭐 전통적으로 강해 왔는데 그만큼 이 민주당이 지금 분열이 됐다라는 거를 이 포인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그 지지율이 거의 뭐 80%, 90%까지 이제 육박했던 그 호남 지지세가 지금은 뭐 한 53%이고, 그리고 이 지지 정당도 없는 26% 정도 될 정도이다고 하면, 전통적인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새로운 미래, 그리고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로 이제 분열이 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호남에서 통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강해 왔던 수도권 쪽으로도 지금 입안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른, 홍영표 의원들 또한 이제 뭐 민주당으로는 지금 컷오프 돼 있고, 다른 민주당계 뭐 정당을 통해서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소속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게 지지율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친박 연대는 과거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그 당시의 대표가 이제 인기가 엄청 높았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서른 홍영표 의원이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연대 요 부분은 지지율이 그만큼 높았느냐 그 부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제 결과가 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을 초대 당대표로 추대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신당을 이제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는 게 어제는 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창당대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게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로 이제 잡히는데 이게 민주당한테 악재일까 정말 우군이 될 건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비례대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이 크고 여론이 나쁘니까 이제 조국 신당 쪽으로 좀 쏠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은 좀 조정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반짝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힘이 다 빠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표가 한 표이기 때문에 그 한 표의 가치가 어디에 쓰이는 게 더 효과가 높은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넉넉하면 지역구에서 뭐 과반 가까이 얻고 비례 의석을 조금 안 얻어도 큰 틀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표 나눠주기를 할 겁니다. 교차투표 형태로. 근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위기다. 그 지역구 선거에서 그러면 비례 선거에서 거꾸로 교차투표가 아닌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국 그 신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어떤 대립도 하지 않겠다. 지역구 후보도 내지 않고 결국에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남겠다. 이게 조국 신당의 포지션이잖아요. 그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표를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그건 민주당이 넉넉할 때 나눠주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으면 표가 글로 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외치는 검찰 개혁의 실내용이라는 게 본인도 5년 동안의 무간지역이라고 얘기했듯이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수사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나 복수의 형태로 정당을 만든 거 아니냐. 이 또한 방탄 아니냐. 이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고 사실은 이번 선거가 워낙 이상한 세기말 선거 비슷해서 저런 것들이 출연을 하는데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아니 본인은 그 재판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 정당을 만들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그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컨벤션 효과가 끝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종국 교수님. 예. 뭐 조국 혁신당뿐 아니라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소나무당 네. 창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또 디자인까지 맡아가지고 아주 로고를 이쁘게 만든 걸 제가 봤는데 아까 세기말 선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선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기도 하고 2심 실형 받으면 사실상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지금 당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당황하게 하고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조국이 다시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일부에서는 용인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그 뭐 전반적인 분석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선거가 이번에 그 저는 이재명의 그 물갈이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항상 맞는 말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인영을 살려두는 것도 왜입니까? 이인영과 임종석은 정말 뭐 쌍둥이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예? 정말 586의 존재고
국민들로부터 퇴출의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 한 사람 살려두고 한 사람 보내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약간 그 뭐 좀 변칙은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하는 이런 그 세련됨이 있는데 이 민주당 정말 웃긴 게요. 그 이계호 의원의 순천 지역군가에 거기는 단수를 줬다가 또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경선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단수를 준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처음 봤고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지역구에서는 여성 선거구랍니다. 세상에 여성 선거구를 제가 정치평론가로 수십 년을 했지만 어떤 선거구를 여성을 위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그 현역 의원이 나한테 설명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나는 20%에도 안 들어갔는데 나한테 아무 말 없이 뭐 갑자기 어떤 뭐 사람이 온다더라 이런 그 정말 막장의 막장 이게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로지 이재명의 지금 그 손아귀에서 공천이 아주 정말 코미디화되는 걸 제가 처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의 그 선거 신진 인사를 도입하기 위한 그 예비 후보제, 김무성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그 좋은 취지의 그 선거 제도는 계속 그 앞으로 이번 선거는 안 되겠지만 4년 뒤에 8년 뒤에는 계속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정국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구 여성 전략특구는 뭐 그런 의견이 지금 댓글에 올라옵니다. 지금 그 탈락한 남성 후보가 한 3배 정도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서동영 의원인데요. 예, 예. 3배 정도 지지율이 앞서고 이분이 하위 20%도 안 들어가는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권영엽 씨라는 분을 단수 공천했는데 그분이 지난 대선 캠프의 김혜경 여사의 부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심지어 제명인의 마을 그 이재명 친이재명 카페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었는데 그냥 묵살하고 공관위가 올린 대로 이렇게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건데 저렇게 되면 거기서 컷오프 돼버린 현직 의원이 절대 저걸 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그 전 당대표 출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힘에서는 또 싸워볼 만한 지역구가 되는지 그렇게 아무도 되죠. 모르겠어요. 네. 예. 싸워볼 만하죠. 자, 그 아까 우리 권오연 부위원장이 민주연대 결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한. 일단 뭐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이 한 분은 탈당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아마 뭐 빠르면 내일쯤 탈당을 하실 것 같은데 민주연대를 누구와 어떤 볼륨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구성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하고 뭐 선을 잡겠다고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세규합을 하는지 봐야 민주연대가 정말 이 선거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앵커가 뽑은 댓글 당첨자는 영덕 고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